자, 본격적으로 이번 해설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감정 상태가 우리 신체 건강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아예 하나의 유기체로 보잖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수태음폐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에너지 통로에 집중해 볼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임상 사례부터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호흡법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1부, 목소리를 잃은 여성 그리고 2천만 원의 충격. 이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 여성 환자의 케이스가 딱 그랬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성대나 후두 같은 생물학적인 기관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어요. 진짜 원인이 뭐였냐고요? 바로 믿었던 지인에게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사기당하면서 겪은 극심의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녀의 몸에서 일어난 겁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돈을 잃고 48시간 만에 완전히 목소리를 잃었어요. 의사가 물리적인 침 치료를 하긴 했지만 사실 진짜 치료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72시간째 되던 날 의사가 환자에게 남편이 그 빚 문제를 전부 다 해결했다는 소식을 딱 전해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극심한 심리적 패닉이 가라앉고 안도감이 찾아오자마자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체의 병이 아니라 완벽하게 마음과 에너지의 병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2부, 풍요로운 연못의 비밀, 수태음폐경 해독하기로 넘어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원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수태음폐경이라는 게 해부학 시간에 보는 그 숨쉬는 허파 두 쪽,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을 관통하는 에너지의 흐름이자 우리의 정신적인 평정심을 유지해주는 단단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수태음폐경의 기운이 막힘없이 건강하게 잘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넉넉해지는 안락함과 여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오행 시스템 안에서 보면 폐는 금, 즉 쇠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쇠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결실을 맺는 수축하는 에너지잖아요. 이 금의 에너지가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밸런스를 맞춰야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걸 주역의 궤로 표현하면 상황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바로 택산함이라는 궤인데요. 아주 든든하고 거대한 산 정상에 맑은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풍요로운 연못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에너지가 정상일 땐 우리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근데 아까 그 환자분은 어땠죠? 2천만 원을 날렸다는 극도의 슬픔이 덮치면서 든든했던 산 위에 있던 그 연못의 물이 순식간에 바싹 말라버린 겁니다. 물이 마르니까 기가 꽉 막혀버리고 급기야 목소리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어서 3부, 에너지의 두 얼굴, 실증과 허증에 대해 알아보죠. 자, 그렇다면 이 연못의 물이 너무 넘치거나 너무 마르면 우리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에너지가 막 흘러 넘치는 실증 상태일 때는 사람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 하고 기백이 넘치고 야심찬 리더십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연못이 완전히 말라붙은 허증 상태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매사에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자꾸만 사람들 뒤로 숨으려고 하죠. 에너지 상태 하나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행동하는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당연히 이런 성향 변화는 몸의 증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연못의 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실증 상태일 때는 몸에도 축축한 습기가 가득 찹니다. 붓고 살이 찌고 관절에 물이 차거나 아주 묵직하게 짓누르는 통증이 오죠. 반면에 아까 그 여성분처럼 연못이 바짝 마른 허증 상태가 되면 몸 전체가 건조해지고 취약해집니다. 만성비염이 오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눈 흰자 위에는 새빨간 실핏줄이 생기는 식으로 말이죠. 4부, 시소의 균형, 폐경과 위경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치료 원리가 나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폐가 문제면 당연히 폐를 고쳐야지 왜 한의원 가면 엉뚱하게 위장을 관장하는 위경에 침을 놓지 사실 겉보기엔 정말 직관적이지 않죠. 전혀 상관없는 곳을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안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루는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수태음폐경과 다리를 지나는 종양명 위경. 이 두 가지는 놀이터에 있는 시소처럼
완벽하게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폐경은 그 본질 자체가 물기를 머금은 축축하고 습한 에너지를 띠고 있어요. 반면에 위경은 가을에 부는 건조한 바람처럼 바싹 마른 에너지를 특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소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폐경의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몸이 퉁퉁 붓고 습기가 찬 실증 상태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때 폐에 쌓인 습기를 억지로 직접 빼내는 게 아닙니다. 대신 시소 반대편에 있는 위경의 마른 에너지를 툭 건드려서 확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건조한 기운이 몸에 싹 퍼지면서 폐경의 그 과도한 축축함을 보송보송하게 말려버리는 거죠. 아픈 장기 하나만 딱 때려잡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에너지 환경의 습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지 않나요? 자, 마지막 5부입니다. 안락함을 위한 호흡, 에너지 연못 다시 채우기.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이죠. 집에서 일상적으로 내 안의 여유를 되찾는 호흡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일단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든든한 산 정상에 맑은 물이 고인 풍요로운 연못을 그려보세요. 이 시각화 과정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 다음 아주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일상의 온갖 스트레스로 바닥을 드러냈던 내 연못에 시원하고 맑은 물이 찰랑찰랑 다시 차오른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슬픔, 짜증, 답답함을 저 밖으로 완전히 밀어냅니다. 이 단순한 호흡 훈련이 물리적으로 텅 비어버린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잃어버린 마음의 안락함을 끌어올려 줄 겁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겪는 육체의 질병은 사실 깊은 내면의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분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연못은 안녕하신가요? 맑은 물이 넉넉하게 찰랑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도한 업무나 사람에 대한 상처로 바짝 메말라가고 있나요? 진정한 의미의 치유는 외부의 약이나 시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면의 흔들리는 에너지를 따뜻하게 돌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